안녕하십니까, 나폴레홍입니다. 엄청 덥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나폴레옹은 휴가철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짧게 몇 말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김한길 통합위원장, 동서통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한길 대표, 전 대표 통합위원장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이분이 당대표하고 제가 물론 민주당 대표하고 제가 사무총장 할 때 농성하면 그 당시 야당이니까 제가 쫓아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던 기억들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제가 스탠퍼드 유학 시절에 샌프란시스코 신문사 중앙일보 지국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한국일보 강우정 지국장, 지금 그 대학 총장이신 우리 강우정 총장님, 뭐 이렇게 우리 학생들, 제가 학생 대표였기 때문에 학생 대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시국 얘기도 했던 얘기들도 했고요. 그보다 더 깊은 인연은 장신재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3학년 6반 선생님이 저희가 3년차 담임 선생님이었고요. 우리 김한길 위원 우리 선배님께서는 저보다 대광중학교 2년 선배이셨는데 그 당시 장신재 선생님이 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신재 선생님이 처음 선생님으로서 부임했을 때 김한길 첫사랑이죠. 첫 학생들이었으니까 제가 세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김한길 학생, 홍문정 학생 그런 얘기를 장신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고요. 지금 치매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선생님, 제가 사실은 스승의 날 몇십 년을 스승의 날이면 꼭 찾아뵙고 식사하고 뭐 용채도 드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서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참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잘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광초등학교 출신, 본인은 대광중학교 출신, 홍문정은 대광고등학교 출신, 그래서 대광이 어떻게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렵고 국민의힘이 어려운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상으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다룰 내용은 이준석 대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준석 대표지요. 이준석 대표는 뭐 울릉도를 갖다 놔요, 갖다 놔요 하면서 지금 주유천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의도에서 일어난 일을 남이 불 보듯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할 행동 다 하는 이준석, 참 딱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에 이긴 당대표를 토사구팽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우상호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지원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권성동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은 당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극기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권성동 그 문자가 알려진 이후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정치에 관여 안 한다 그러더니 이게 정치에 관여한 증거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엄청나게 챙기는 것처럼 하고, 이준석 대표가 엄청나게 억울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를 당에서 토사구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없어지면 2030 다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준석을 원하는 척하면서도 이준석과 깨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그런 멘트들을 막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옛날 유승민 의원이 탄핵했을 때 사실은 그 당시 야당이 더 난리를 쳤거든요. 유승민이 화이팅을 외쳤고, 유승민이야말로 무슨 새누리당에서 살아있는 무슨 유일한 양심 세력이고 뭐 독자 세력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정당 정치에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컷오프 통과해가지고 이제 박용진 등 강석훈 뭐 이런 사람들하고 아마 당대표 경선을 하는 모양인데, 정청래 의원 말 맞잖아. 거기는 뭐 이재명이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우리 당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0% 80%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 뭐 어떻다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옛날 김대중 대통령 얘기까지 하면서 정청래 김대중 대통령 그런 여러 가지 그 여당으로부터의 탄압이 있을 때 언제 야당에서 김대중 그거 맞다, 김대중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딨냐. 서른 의원이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기소가 되고 이재명이 그러면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따구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게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우리 당 사람들은 절대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이를 꼭 당대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는 거꾸로죠. 우리 당내에서는 이준석이 되면 안 되겠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이가 무슨 토사구팽 당하느니 어쩌느니,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위치,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이준석 대표에 관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참 정치가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픈데, 지금 도대체 대통령은 오늘 갤럽 조사에 의하면 28%까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은 2%인가 뭐 늘어서 60몇 %가 돼버렸고요. 대통령은 급기야 28%의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여건상,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이준석 대표,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희박하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바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오는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뭐 한동훈 장관이랄까 뭐 이상민 장관이랄까 예를 들어서 뭐 경찰국 신사례원에서 뭐 하는 대담, 한동훈 장관은 뭐 들어보니까 인사검증청과 뭔가에 관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면 여와 야의 의견이 아주 180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대우 농성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조 사건도 아니 8천억씩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지웠는데 그 노조들이 잘했다고
결국은 사측에서 뭐 잘한 거 있냐고, 정말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대화할 만큼 대화했고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것을 들어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가 8천억 손해봤다는 것을 깜빡 잊은 채 저거 좀 맞는 건가 이런 거잖아요. 또 인사혁신 처하는 거, 뭐 인사관리청인가요? 뭔가 뭐 법무부에서 뭐 하는 거, 하는 문제, 뭐 문제가 전혀 100%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신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새로 된 대통령이 사람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람들을 고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모르게 크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들이 국회에서 막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의 논리에 그렇게 부딪혀서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거,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익 정권을 원한 게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걸 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뭐 권성동 의원,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당내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심기일전하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더 이상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모두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위해서 여태까지 대선 때 아니면 그 이후에 대통령을 위해서 이러저러 결심하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저러 결심을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시 집결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형석 1919년에 태어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 스승이신 김형석 선생님께서 아버님 말씀을 적으셨더라고요, 컬럼에. 아버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에고이스트고요.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장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애국자다. 그런데 김영석 선생님 아버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도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이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우리 가정도 나 개인도 없어진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십니까? 이제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뱃속만 생각하고 내 명예 내 권력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국가의 미래와 우리 국가의 미래에 우리들의 할 일과 또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애국하는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하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10만 양병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휴가도 10만 양병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폴레옹이었습니다.